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장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어닝 서프라이즈에 환호를 했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 초반으로 하락하자 기술주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이으면서 93선까지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IEA가 원유 수요 상승 전망을 내놓자 다시 상승 흐름을 재개했는데요. WTI는 1%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8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미 국채금리 약세에 골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794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 기대감에 6만 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9월 소매 판매는 예측치를 상회한 0.7%로 지난달에 비해 낮게 나왔고 자동차와 휘발유, 건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변동값인 9월 근원 소매 판매는 예측치를 상회한 0.8%로 지난달 수치 2.0%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신세계 리턴즈의 성경 마스터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쪽집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1515니까요.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은 멀리서부터 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골드도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비중을 좀 더 두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 심리와 기업 실적 호조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승했지만 9월 소매 판매 발표 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일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수요 급등 전망에 82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유로 FX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의 되돌림에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주요 이슈를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저희가 이제 주요 이슈를 체크해 봤으니까 또 주요 상품들을 차트를 보고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부터 한번 기술적 분석과 같이 이제 시장 상황을 기술적 분석에 같이 한번 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강한 상승,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 최대 폭이죠. 자, 9월
4월부터 현재까지 제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는데, 자,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일봉입니다, 여러분. 현재 일봉에서 저항대를 지금 딱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전망치로는 15,150 반경을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기준값에서 지금 자리가 중간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부분은 현재 60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60분 차트에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60분 차트에서 15,100입니다. 15,100에서 150 구간, 100에서 150 구간의 상승 추세.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던 하락 추세 돌파가 나온다면요. 60분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안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가져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0분 차트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은 매도의 포지션으로 단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훨씬 유리하고요. 자, 15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은 현재 추세가 이탈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막 그어드렸던 요 구간입니다. 이 추세가 1번 추세가 이탈하느냐 마느냐를 제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추세 제가 그어드렸습니다. 요 추세 2번이라고 제가 적어놓죠. 2번이 돌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종고점인 15,112가 돌파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1번 추세를 하회하는, 그리고 추세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 자리 반경에서 또 한번 싸워줄 거예요. 싸워준다면 이 모양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확신이 있는, 이탈하고 나서입니다. 이탈하고 나서 확신 있는 하락의 폭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최장 요 구간 14,750 구간과 그 다음에 14,890, 900 구간까지의 이탈값에 대한 눌림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락이라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일에 요 구간이 이탈된다면 여러분 오늘은 하락에 대한 포지션으로 전환하셔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만 가져가는 게 지금 보고 있는 당일 트레이딩에서는 가장 유리하고요. 장기 트레이딩으로 보신다 그러면 일봉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현 구간이죠. 오늘 만일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만일 지금 구간에서 상승으로 돌아갔고 지금 현재 음봉 덧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추세가 돌파하는 15,120에서 150 구간의 상위 구간에서 양봉을 서준다면 일봉이 다음 주 초반까지의 요 구간에서의 상승값에 대한 여러분들 포지션을 가져가면 다음 주도 양봉이겠구나. 그러니까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이어주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구간이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캔들이 일봉입니다. 하루에 하나 생기는 이 캔들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다음 주 방향성을 따라가시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도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나스닥을 지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좀 골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골드 같이 한번 봐드릴까요? 네, 한번 브리핑 원자재가 솔직히 지금 괜히 거의 원자재 가격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을 해도 무색할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니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가 제일 늦습니다, 여러분. 금속 중에서 골드가 상승폭이 제일 늦게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전일 골드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주었습니다. 달러의 하락에 맞춰서 골드는 그 영향을 받아서 반대 포지션으로 골드가 하락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물론 시청자분들에게는 말 못 드렸지만 노란턱에 하방에 강한 조정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의 강한 상승폭을 지금 다 희석시키면서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를 한번 설명드린다 그러면 골드의 값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까 나스닥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일봉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나스닥은 포지션 값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죠?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강한 하락을 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골드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달러의 상승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차트를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달러가 상승의 폭이 좀 많이 강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음봉의 하락의 조정 구간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조정 구간이 저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기준은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1760입니다. 1760 포인트가 무너진다면 계속적인 하락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60분 차트를 제가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봐드린다 그러면 단기 파동에서의 조정 구간입니다. 반등이죠. 강한 하락을 준 이후 다시 한번 차트가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선의 지지를 딱 받으면서 강한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나스닥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추세가 이렇게 싸울 것이라고. 그 모형을 지금 골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드에서 보여주고 있고 요 구간이 다시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안착을 해준다면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일 겁니다. 요 구간 정고점의 포지션을 안착 1782 이상의 상위값을 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내일도 똑같은 상승의 여력을 가져가시는 것도 월요일날 좋게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단기 상승의 구간을 잡아주되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져가십시오. 60분 차트가 좀 길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반등 이후 다시 하락의 조정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도 하락의 연속성을 한번 먼저 보시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15분에서 지금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15분 차트에서 지금 현재 상승폭은 어디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추세선의 이탈 구간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그어보시고요. 현재 녹색선이 기준선이 될 겁니다. 녹색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도 강의를 드릴게요. 녹색선 위에 안착을 한다면 어떻게 요렇게 돌파 구간을 줄 겁니다, 여러분.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서 21선, 파란 선이 21선이거든요. 파란 선과 녹색 선에 안착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요 구간까지 1790 반경까지의 상승폭을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단 조건은 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꼭 가져가시고요. 추세가 돌파할 겁니다. 돌파하고 요 구간을 상회한다면 여러분들은 1777이라는 포지션에서의 지지값에 집중을 해야 되는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가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줬었는데 또 9월 소매 판매가 나오자마자 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 1,760달러를 붕괴하면은 좀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그리고 이어서 골드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또 오일도 한번 차트 보고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죠. 3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많이 거래하시는 게 지수 두 품목과 그리고 대장주죠. 대장주, 골드, 오일, 유로 등등의 6대 대장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6대 중에 오일과 골드를 제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일은 상승의 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발 석탄에 대한 공급 병목 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거고 최대한 많이 석탄을 채굴해서 푼다고 한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품목이 기다려야 되는 장면이 뭘 기다려야 되냐면 미국 셀가스입니다, 여러분. 셀가스를 왜 더 수출을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632여 개의 시추가 있던 것이 줄어들어서 지금 433개인가의 시추를 많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 뭐 업체, 세일 업체에서의 투자 심리 압박이죠. 지금은 공급이 강하나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시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들었는데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요가 줄어든다면이라는 압박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난이죠. 인력난에 지금 시추 군형을 파고 공사가 들어가고 시추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더 잘 알다시피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는 내가 공급을 하지만 뭡니까? 유가는 내릴 생각이 없다. 오펙 플러스도 유가 내릴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우상향의 패턴을 현재는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트를 접목을 시키면 현재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의 현재 이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리고 있는 1번 추세죠. 1번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한입니다. 이탈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할 때 매일 설명드렸습니다. 깨지지 않는 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우상향. 우상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가을 거래량에 가져가는 것과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요 시간 거리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의 거리까지 다 계산하셔서 아직은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한테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은 유지를 하시되 자, 분 차트에서 60분 차트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상승 추세가 도달하지 않는 한이란 전제를 것이고 하락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이란 전제에서 데일리 트레이딩은 여러분들이 이 추세, 최소한 현재 제가 그어드렸던 1번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겠구나.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투자 전략으로 매수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단기 트레이딩 15분 차트 봐드릴게요. 단기 트레이딩 15분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추세입니다. 상위 추세에 맞고 이 빨간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맞고 빠지느냐 아니면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러면 계속적인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계단은 식의 상승을 주겠느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뒤집었습니다. 확인하시되 만일에 이탈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탈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거셨을 때 최소한의 2번 추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추세가 이탈된다면 금일 파동에서 이탈된다면 꺾인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심히 간망으로 한번 내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에도 유가는 나몰라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 새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상승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마스터님. 네. 이제 오펙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하향 전망을 내놓았었고, 네. 또 IEA에서는 이제 수요를 증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원유 재고 증가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펙이나 IEA의 이 수요 유가 전망이 좀 엇갈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수요 전망을 볼 때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입김이 더 큰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단체에 대한 입김보다는 네.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요의 병목응사로 따지는 게 더 나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오펙이 더 힘이 강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강했죠. WTI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유나 그러면 중동 국가를 생각하는데 중동 국가에서 패권이 WTI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우디만한 멕시코만 해서의 원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미국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들어가 있는 양이. 근데 지금 친환경 정책을 펴면서 시추를 다 막았죠. 그러면서 바이든 정권 이후 굉장히 큰 폭으로 생산을 늘려가던 것이 바이든 정권 이후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합권을 쥐고 있어요. WTI 생산량 추이라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준비를 했을 건데 준비를 안 했는데 30% 이상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시추가 1,600개 정도 됐습니다. 1,200개인가 1,600개. 지금은 현재 430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줄었던 거죠. 생산 공급이 이미 줄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중동과 오펙 플러스 넘어갔는데 오펙에서 지금 현재 작년 18년도, 16년도 제가 오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일 차트를 보시면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물론 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네. 주봉을 먼저 확인해 보면 주봉이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 구간입니다. 치킨 싸움을 한번 했었죠. 치킨 싸움을 하면서 예. 과거에 치킨 싸움하면서 이렇게 다 흘러내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가를 치고 치킨 싸움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오펙과 미국과 같이 아니 내가 더 싸게 팔래 하면서 싸우던 것이 한참 유행하던 것이 원유 치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치킨 게임을 한다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팬데믹이 불면서 마이너스 유가 4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 차트에 보면 6.5불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40불이 팬데믹입니다. 그 당시가 4월이었고요. 그 이후 계속적으로 우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유가를 내리고 싶어도 시추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공급 병목 현상이죠. 그러므로 해서 지금 뭐 어떠한 방법을 얘기를 다 한다 한들 공급 부족은 수요가 현상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가 줄는다는 건 얘기는 그분들 말씀이고 우리가 봤을 땐 중국발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발도 석탄 부족하면 원유를 써야죠.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중국이 3대 악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의 상승과 더불어서 원유 생산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공급이 딸리는 현상인가 그러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겨울이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WTI가 생산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쇼티지는 쉽게 얘기하면 공급 부족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입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는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급난이라든지 또 이런 뭐 계절적 특징 등으로 인해서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보다 좀 특별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황 분석에 집중을 해봤다면 금요일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기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술적 분석을 알려주시나요?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시간은 뭐 이해, 네. 정의를 알아봤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과거의 캔들 파동에서의 싸움 구간과 미래의 싸움 구간에서 겹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요했던 구간은 미래에도 그 구간에 오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추세선은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선 긋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동이라고 그랬죠. 파동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앵커님께서 저번에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파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인 울림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파도가 친다면 전 파도보다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죠. 그게 파동이에요. 네. 그 한 번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인 추세가 간다라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아하, 네. 이해가 훨씬 이해가 잘 쉽죠. 되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파도가 쳤는데 전 파도보다 높을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전 파도는 과거의 파동이 되겠죠. 그 큰
과거의 큰 파도가 보다 지금 파도가 더 크다면 지금 파도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파동이 끝날 때까지는 방향성을 잡아주더라. 아, 그 강도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파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제가 이제 차트부터 한번 살짝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간다 그러면 네. 자, 요렇게 과거에 큰 파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차트인가요? 오일이죠. 아까 오일 설명하던 차트인가요? 거니까. 네. 그리고 요 파도가 전 파도보다 작은 파도가 연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속이 되다가 지금 현재 돌파하면서 여러분들 돌파하면서 과거의 차트들보다 이 추세가 넘어갔으니 새로운 파도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파도가. 그죠? 추세는 요 자리 1, 2, 3번이 1번, 2번 요게 3번이 되어야 되는데 3번이 추세를 훼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요 자리가 3번이겠죠, 여러분. 3번에서 현재 싸우다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요 3번이에요. 3번의 돌파 구간, 추세선을 넘어간 구간에 집중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지와 저항 추세선을 활용한 지지 저항 포인트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캔들의 지지 저항, 캔들이 과거 캔들의 고점과 미래의 고점이 부딪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찾아보셔라. 그 부분이 맥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세선의 지지 저항, 추세선을 넘어가면 다시 그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는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 네 가지만 꼭 외우셔라. 그 네 가지에 대한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해드리는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추세선에 대한 지지 저항만 설명을 드렸었다면 오늘은 돌파와 이탈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나 선물을 하시든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자리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주식 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느 자리에서 최고로 싸게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파와 이탈입니다. 방향성 전환의 첫 번째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선 매매에서 방향 전환. 하락의 모멘텀을 이어오던 추세가 오일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돌파하면서 그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다시 이어주더라. 그 구간을 찾는 방법. 그래서 보합권 구간에서 돌파 이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1번에서 돌파가 강한 저항이 되던 것이 넘어가면서 돌파하면서 그 구간에 지지가 되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고점의 상위 구간에 또 다른 고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과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이 1835.7과 95.7이라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저 구간을 넘어간다면 따라서 한번 자신 있게 들어가 보고 만일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도 따라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구간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락의 모멘텀을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저번 때 보합권에서의 구간에서의 돌파와 이탈, 과거 자리를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해고요. 자, 오늘은 추세선을 활용해서 돌파와 이탈에 대한 진입 구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추세선을 원포인트와 투포인트를 연결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38699 국선입니다, 여러분. 국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자, 이번 주 그제 아마 포인트 구간일 겁니다. 그 구간에서 돌파 1번 자리를 긴 하락의 구간을 이어오던 것이 돌파하고 나서 그 구간을 지지해 주더라는 거예요. 추세선을 돌파했던 그 구간을 지지로
꺾여주더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구간의 첫 번째 진입 구간에 대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았을 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손절 라인을 볼 수 있는 구간, 최소한의 손절 라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진입 포인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확대시 보시면 명확하게 돌파했던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차트입니다, 여러분. 보합권에서 상하방 조정을 하던 것이 고점과 돌파를 잡았더니 현재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구입니다. 14,730포인트니까 엊그제 한 2, 3일, 1, 2일 전에 나스닥 포인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인트 구간을 잡아내는 방법이 추세선에서의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에 의한 지지 구간을 잡아내는 첫 번째 진입 포인트 구간입니다. 강한 상승이에요. 강한 상승에 파동을 치고 꺾였을 때 여러분들 꺾였습니다. 꺾였다는 건 이탈했다는 거죠. 이탈하고 나서 되돌아오는 구간 역시 이 지금 차트는 항생입니다. 그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그 구간이 넘어가지 않는 한 하락의 연속성을 이어주더라라는 거예요. 단장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파와 이탈에서의 지지 저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돌파와 이탈에서의 지지 저항을 좀 차트상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차트로 제가 한두 군데만 딱 집어서 네. 그것을 응용하는 것까지 네, 여러분 실제로 적용해보면 좋을 것 적용하는 같거든요. 것까지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만일에 지금 현재 15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15분 차트고요. 저희들이 요 구간을 한번 따져보죠.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는 딱 두 군데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구간만 먼저 우리가 찾아보죠. 요 구간에서 요만큼만 딱 집어내고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지금 아까 그 파란 구간인가요? 네, 한 파란 구간인데 다시 한번 잡아보죠. 다시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훅 넘어가 버렸어요. 요 구간까지만 제가 고점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점만. 어느 위치가 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요만큼만 딱 잡았을 때, 요만큼만 잡았을 때 현재 우리는 과거의 자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자리가 궁금한 거죠. 그죠? 네. 미래의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이었습니다. 어디를? 최고점의 돌파가 나왔죠. 네. 최고점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파 구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죠. 돌파 구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굵게 해보죠. 굵게 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기준은 뭡니까? 요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리고 만일에 돌아온다면 현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을 보고 두 번째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죠. 그죠? 두 가지의 진입 포인트를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요 구간을 돌파하고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지 구간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은 우리는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데려온다면 본청 잡으라고 그랬죠. 그죠? 본청 구간을 주고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서 만일에 빠졌습니다. 빠졌다면 한 번에 더 지지 구간을 찾아주는 겁니다. 고점을 이어보겠죠. 이제는 나는 요 추세, 빨간 두 번째 2번 추세가 올라온다면 2번 추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돌아왔을 때 돌파 이후 눌림의 구간을 잡아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보셨을 때 강력한 상승의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빠졌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응용과 실전에 대한 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명확하게 요 구간에서 만일에 제가 이렇게 탁 그어놓고 여러분 여기 올라갔죠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네요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요 구간에 탁 찍고 올라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 맞네요 하는데 우리는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응용이죠. 진입 포지션에 대한 응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하고 눌러준다면 나는 한번 들어가 보는 첫 번째 진입 구간을 보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탈 나오면 최소한의 손절값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현재 구간은 누가 봐도 하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큰 방향에서 상승을 보여준다면 돌파 이후 두 번째 추세를 이어서 이 추세의 돌파값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그 포인트가 명확한 기준이 될 겁니다. 많은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파와 이탈에서의 지지 저항에 대한 강의와 함께 또 실제 차트를 보고 응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질문 보내주신 내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늘도 유로가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지금 현재 단장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분석을 네.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역시 기술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제일 제일가십니다.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현재 팬데믹 이후 마이너스 40불을 갔던 차트가 상승에 계속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죠. 자,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 부분을 첫 번째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간에서 고점을 찾아서 두 번째 고점을 이어보십시오. 밴드가 연결될 겁니다. 맞습니까? 상승 구간에 대한 밴드 값은 현재 구간에서 지금 현재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가져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추세 두 번째 이어주는 지금 제가 금방 그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봉에다 한번 그어보십시오. 일봉에다 그어보시고요.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나는 매수의 관점에서 일단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 봤을 때 지금 혹시 5일 차트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유로에서 같이 유로를 한번 바꿔봐드릴게요. 네네,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죄송해요.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계속 오일만 설명하다 보니까 유로를 오일로 착각했습니다. 네, 유로 차트 자, 봐주시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 시장 자체가 강한 하락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거의 가시화가 됐어요. 고착화되었고 11월 중순 11월 FOMC에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달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까지는 유로는 우하향할 거다라는 관측을 내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투자의 방향성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시되 추세선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그어보시고 나는 계속적인 우하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의 요 추세입니다, 여러분.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지와
반등 그리고 이탈 반등. 요 구간에서의 보합권을 계속 줄 겁니다. 우하락의 행보 패턴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지금 장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시고요. 월봉을 보여드리면 쉽게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유로가 많이 빠졌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보합권입니다. 왜 보합권이냐? 그거는 달러를 보시면 알아요. 달러를. 제가 두 달 전인가 달러를 누군가가 여쭤보셔가지고 회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여쭤보셨죠. 시청자분들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보합입니다, 여러분. 보합권에서 파동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요 보합권을 적고 있고 중심 가격은 요 자리인데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올라간다는데요. 올라는 갑니다. 올라는 가는데 요 보합권 안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추세를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95불을 안착하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면 유로는 뭐겠습니까? 유로는 거꾸로 지금 구간에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를 보고 있겠죠. 맞습니까? 달러와 반대 포지션이다. 무조건 반대다. 거의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80% 이상이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짧은 구간의 틱 차트와 틱이나 뭐 15분 캔들 가지고 위아래 포지션을 딱 확인해 보면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고 95불을 넘어가 준다 그러면 유로는 지금 현재 11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11선이 무너지는 하락의 포지션을 더 줄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밑에 구간 까만 선이 5일선, 위에 선이 21선입니다. 요 안에 갇혀 있는 보합을 주고 있습니다. 도찌라고 표현을 하죠. 이 도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와의 싸움 구간에서의 보합권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돌파하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파란색 선 위로 21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의 구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구간 아래 하락을 한다면 한 파동 더 빠지겠구나 라는 판단을 가져가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최고의 포지션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포인트를 좀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달러 인덱스는 몇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2선까지 보면 좋겠다라든지. 지금 현재 유로가 제가 선을 딱 끈 걸 보시면 네. 강한 지지 라인이 보여지죠. 이렇게 예. 딱 지지 라인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구간에서의 숫자가 한 몇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116339포인트, 116339포인트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116340 이상의 포지션을 준다면, 그러니까 오늘 돌파를 해서 넘어가 준다면요. 양봉이라고 그러죠. 일봉상 양봉 마감 이후 116340 이상의 포지션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방향의 양봉 방향, 매수세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매매를 임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명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사계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뭔가 닉네임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사계절님께서 알미늄 관련주가 있는데 알미늄 차트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알루미늄 이 관련해서 뭐 국내 주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뭐 관련주가 있다. 지금 강물부터 해가지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원자재예요. 모든 품목에서. 그러면서 간이라고 아마 간이가 맞을 겁니다. 저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알루미늄 강물 가격이 엄청나게 큰 상승폭을 주었어요.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제가 그 강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전기로 충격을 주면 그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전환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지금 알루미늄 차트를 제가 한번 찾아봐드리면 정정하면
기니라고 합니다. 기니죠? 네, 네. 기니에서 쿠데타 일어나면서 그때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알루미늄은 굉장히 기니에서 아마 전 세계 그렇죠. 많이 뭐 65%를 예. 매장량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므로 해서 알루미늄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이어주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알루미늄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코발트 알루미늄 있네. 자, 요 차트죠.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했네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어주고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비 최고 1등이 지금 현재 알루미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알루미늄 관련된 지수나 뭐 ETF 그리고 아니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 계시다면 저라면 앞으로 올 한해는 계속적으로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본인들도 이제 회원님께서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알루미늄 차트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저처럼 파란 선이 21선입니다. 딱 기준만 그냥 하나만 가져가세요.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이란 전제 하나만 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이죠.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나는 계속적으로 상승. 그리고 앞으로 현재 시장 전망도 강물 산업이 강물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원자재 폭등의 1등 공신은 강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그 대표 주자로서 좀 더 긴 롱 포지션을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루미늄이 정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자재들이 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치기에 앞서서 네,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지금 현재 원자재 폭등과 FMC 금리 상승 많은 악재가 남았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공부와 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서 투자 방향성을 보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지만 기술적 분석은 차트의 분석값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한쪽 눈 감고 장님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둬야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기가 다 왔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술적 분석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1호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일요일 밤 9시 30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